너더러 약과에 타식하지 만들라 그런다. 그러면서도 음식은 또 해야 한다고 제사상이나 차례상이나 따로 치르자 이거지.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차례상과 제사상이 뭐가 다른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 집에서는 명절날 아침 차례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디 유명한 종갓집에서 명절날 올리는 차례상을 보고 오시고는 시어머니께 똑같이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차례라는 말처럼 차랑 다과만 올린다 그러더라고. 아휴, 원래 대다른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나 보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와서는 자기도 하겠다고 얘기를 꺼내길래 그러면 음식은 안 해도 되나 싶어서 좋아했더니 그건 그거고 명절 음식은 해야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차례랑 제사를 따로 지내겠다 이러는 거야. 나 참 자기는 음식 안 하니까 상관없다 이거지. 고생하는 사람 생각은 안 해주고 말이야. 아버님의 막무가내 결정으로 결국 저희 여자들만 고생이 늘어난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 옆에서 윗손도 돕고 같이 거들긴 했지만 괜히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결국 어머니나 제 고생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제사 음식도 모자라서 전통 다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시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걸 제게 보이기 부끄럽고 미안하신지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며 혼자 다 하겠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던 저는 같이 그 고생을 나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그해의 추석은 잠시 쉴 틈도 없었습니다. 음식하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텐데 그 와중에 손 많이 가는 전통 다과들을 만들려고 하니 내가 지금 뭘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가 힘들지? 그러게 그냥 나 혼자 해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둘이 같이 해야 금방 끝나죠. 근데 이게 간단한 줄 알았더니 엄청 힘드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 손 많이 가는 걸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나는 가끔 네 시아버지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다. 자기 마누라는 이 고생을 시키면서 조상들이 그렇게 좋은 건지 말이야. 살아있는 식구들 생각은 쥐뿔도 안 하고 매번 그놈의 양반 조상 타령이라니 참 답답하다. 저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 흉을 볼 수도 없으니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때 남편이 제 대신 얘기해주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러게 아버지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무슨 다과까지 만들려고 그러시냐? 엄마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까? 이거 올해부터 하게 되면 앞으로 매년 하자고 그러실 텐데 지금 오니까 손도 많이 가고 일은 2배로 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다 괜히 얘기 꺼냈다가 명절날 소리 나면 안 좋아. 우선 이번에는 그냥 하고 다음부터는 뭐라든 하나만 하자 그래야지. 아무튼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시아버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따지려고까지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명절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 생각에 동의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고집을 꺾으실 것 같지도 않았고 그럼 결국 대화가 아니라 또다시 싸움으로 번질 텐데 괜히 명절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저 때문에 괜히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시아버지가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실까봐 겁이 나기도 했네요. 결국 저 어머니는 그 후로 별말 없이 시아버지의 바람대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전을 부치려니 허리가 아팠지만 하루만 고생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참고 있었죠. 그 사이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 맡으면서 하루 종일 주방에 있던 게 힘들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차라리 음식하느라 시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밥상 앞에서 시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가장 늦게 밥상 앞에 앉은 저를 보며 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보현아 더 할 거 없어. 빨리 와서 먹자. 어? 네 어머니 물만 더 갈게요. 아유 보현이가 하루 종일 고생이네. 고생은 무슨 이 정도 하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당신은 또 왜 그래요?
오랜만에 온 애들한테 좋은 말 좀 못해요? 이쯤 되면 당신도 며느리 예뻐할 줄 좀 알아야지. 누가 며느리 밉다 그랬나? 별소리 다 하고 있어. 며느리 안 미우면 수고했다 말도 좀 해주고 고생 좀 덜 시키고 그래야지. 오늘 당신 며느리랑 나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겨우 그거 좀 했다고? 종갓집 며느님들은 이런 일을 하루 걸러 매번 한다고? 아니 여기서 종갓집 며느리 얘기가 왜 또 나와? 나 참, 당신 진짜 종갓집에 무슨 원수라도 지었어? 어디서 보고 와서는 갑자기 타과를 만들라 그러지 않나? 진짜 종갓집이면 거기는 일해주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도 두 팔 걷고 돕더만. 아이, 무슨 말이 많아? 제가 진짜 종갓집 며느님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이렇게라도 시켜야 집안 분위기를 배우니까 일부러 더 그러는 거지. 우리 집이 무슨 집안이야?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데 그런 집에 시집 왔으면 이런 고생 정도는 별거 아니라 생각해야지. 지금 이 조선시대였으면 쟤는 나랑 겸상도 못했어. 사람을 앞에 두고도 가릴 말이 없으신 건지 시아버지는 참 별소리 다 하셨어요. 종갓집 얘기하실 때는 꼬박꼬박 며느님이라 그러시더니 저한테는 며느리라고도 하기 싫으신지 제 이해하시는 걸 듣자니 나를 어디까지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분이 나쁘다고 한들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아버지더러 그런 취급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겨우 참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더러 겸상도 못했을 거라며 제가 정말 양반집 상놈이라도 되는 것처럼 훑어보시는 걸 보고는 저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를 해야 하나 머뭇거리는 순간 저보다 남편의 말이 한 발 빨랐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던 저는 뜬금없는 말에 내뱉은 남편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다들 당황스러우신지 황당해 하셨죠.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일파 후손이 왜 그렇게 당당하시냐고요. 옛날 우리 조상님이 양반이었으면 뭐래요. 구한말에 나라 파벌어먹으려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그 꼴이 되었는데 양반인지 상놈인지 그런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 오히려 양반이면 나라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은 뺏긴 나라 되찾겠다고 그 고생들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자기들 배만 불리면서 일본 앞점이 노릇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양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너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조상님들을 욕보고 있어? 내가 욕보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욕먹을 짓을 한 거죠. 아버지는 나라 지켜야 한다, 애국해야 한다 하시는 분이 친일파 조상님 두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친일파라니? 잔뜩 흥분해서 말을 내뱉던 남편은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들으라는 듯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조상님들이 사실은 친일파셨대. 창씨개명도 제일 먼저 하시고 일본 순경들한테 협조해서 그 덕에 먹고 사셨다 그러더라고.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는 너무 창피해서 차마 말을 못했어. 미안해 여보.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이고 친일의 행위가 남편의 탓은 아니니 남편이 제게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이야기이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애국심이 투철하셔서 국산품만 쓰시던 분이었기에 조상님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강하셨던 거라 생각했더니 그 조상님이 친일파라는 게 믿을 수 없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갑자기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터뜨린 남편 때문에 무척 당황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걸 보니 남편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안이 친일파 후손인 걸 아셨으면 저희가 아니라 보현이네 집에서 결혼 반대를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고요? 보현이네 조상님은 의병 출신이시거든요. 친일파들에게 뺏긴 나라 찾겠다고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이 조상님이신데 그런 집에서 친일파 후손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저야 그런 분들 별로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나마 덜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대한민국이 누구 덕분에 남아있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라 지키려 했었던 보현의 조상님께도 죄송해야 하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 조상님들이 유명하고 악독한 친일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동네 유지로서 일본 순경들에게 주류된 정도였다고 들었기에 당시에 그런 집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 싶었지만 워낙 자부심이 강하시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뼈있는 한마디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듯 하셨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며느리 앞에서 친일파 조상님들의 존재를 까맣게 건도 그렇지만 그렇게 무시했던 저희 집안이 아버님이 바라시던 진짜 애국자 집안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인 듯 하셨죠. 저를 보며 말도 못하고 당황하시는 시아버지를 보자 괜히 제가 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내뱉고 겨우 속이 시원한 듯 참았던 말에 더 털어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셨어요? 양반집이라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친일파 행정은 다 까먹으실 정도로요? 저 같으면 나라 팔아먹었을 조상들 위해서 이 고생은 안 할 것 같네요. 막말로 그런 조상이 뭐 자랑스럽다고 매번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했는 줄 아세요? 보현이는 시집와서 며느리라는 죄로 남의 재산 챙긴다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엄마는 아버지 잘못 만나서 몇십 년을 혼자 고생하셨죠. 창호야, 그만해라. 중간에 저와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려보려 했지만 남편은 작정한 듯 말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께 반기를 들었어요. 엄마 손 좀 보세요. 아버지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라면 제 와이프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킬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랑 결혼 찾아주셨던 이유로 평생 참으셨지만 저는 그걸 못 봐요. 지금도 아무 잘못 없이 시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는 거 참고 있는 이 사람 더는 괴롭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연을 끊으시던지 친일파 조상님을 끊으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이만 가볼 테니까요.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앞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얼어붙어 있던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집을 떠나는 저희를 붙잡지 못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그 밤에 몇 시간을 달려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일어나 별일 없다는 듯 가까운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저희를 보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반기셨지만 저나 남편은 부모님께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어머님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고 남편 역시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몇 번을 사과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시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 싫으면 볼 일도 없을 거라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런 일로 부자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야 했죠. 또 나중에 만났을 때 화가 나신 시아버지가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걱정도 되고 저는 자꾸만 시댁 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걱정되었던 저는 추석이 끝나고도 얼굴을 보지 않으면 더 문제가 커질까 싶어서 시어머니와 제가 억지로 부자간의 자리를 다시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그날 못했던 명절 분위기를 내보내려고 했죠. 뭐하러 불러? 오셔봤자 좋은 얘기도 안 하실 텐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당신도 아버님한테 죄송하다 말씀드려야지. 죄송하긴 뭐가? 내가 못한 말 한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얘기했어야 했어. 아니, 차라리 이번에 오시면 결정하셨나 물어봐야지. 뭐? 당신 정말 차례 지내지 말자고 하려고? 그럼 내가 내 조상님이 친일파였다는 걸 알고도 아버지 조상 타령을 계속 참아야겠어? 나 당신 보기 창피해서라도 못 그래.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청산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암튼 이번에도 또 싸우면 나 정말 다시는 안 볼 거야. 아버님과 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남편을 보니 또다시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피할 수만은 없기에 차라리 마주치는 게 낫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저희 집으로 오시면서 저는 달라진 시아버지의 태도를 목격하게 되었죠. 평소 같았으면 역시 출신이 달라서 그렇다니 어떻다니 저를 무시하고 말씀이 많으셨을 아버님이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드시고는 뭔가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처럼 저와 남편에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내가 장훈이에게 많이 생각해봤다. 그래서 고민 끝에 네 말대로 하자 싶구나. 생각보다 담담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족들 모두 놀랐습니다. 워낙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니 절대 포기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차례를 없애자니 진심인가 싶으셨죠. 우리 부모님 제사까지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네 말대로 잘못 저지른 조상님들까지 기릴 필요가 있나 싶더구나. 애국자 집안인 세아가 보기에도 내 면이 부끄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에 차례 안 지내기로 했다. 세아가, 그동안 내가 못나게 굴어 미안하구나. 앞으로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이해해다오. 아니에요, 아버님. 다 지난 얘긴데요. 저 이제 신경 안 쓰니까 아버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참 못난 짓을 했지.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지도 못 알아뵙고 그깟 족보가지고 거들먹거릴 쓰니 말이야. 내가 며느리랑 사돈들 뵐 염치가 없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 다 뉘우치고 있으니 이전 일은 잊어다오. 미안하다 며느라.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충격요법이 확실했는지 시아버지는 정말 깨달은 게 많아 보이는 표정이셨어요. 덕분에 저도 사과를 받고 기분이 좋았지만 시어머님이 가장 행복해하셨죠. 어머, 당신 정말이야? 당신이 어쩜 그런 생각을 했어? 세상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죽는다는데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 그 참, 이렇게 해도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그렇지. 아유, 그럼 나 앞으로 명절마다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 다음 명절에는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산호댁만 괜찮으시면 다 같이 가도 좋을 텐데. 아니, 이게 그러고 보면 다 보현이네 조상님들 덕분 아니니? 나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집안 평화같이 지켜주셨네.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 편견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희 부부나 아버님이나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힘들어질 뻔했던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유쾌하게 마무리되었고 시아버지의 다짐처럼 그 후로 다시는 시아버지가 저나 저희 집안 내력을 가지고 말씀을 꺼내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보여주려 그러시는지 국가 기념일마다 국기 개양을 하시며 뜻깊게 보내셨어요. 어쩌다 보니 절대로 굽힐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시아버지의 고집이 의외의 이유로 굽혀 들어가게 되었네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덕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님이 좋은 분이라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을 생각하시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희는 저번 설날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차례상 없이 즐겁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데 아마 이 사연이 올라온 다음이면 저도 즐거운 가족여행을 다녀오지 않을까 싶네요. 시어머니는 기대가 많으신지 벌써 좋아하시는데 그걸 보니 저도 그저 행복합니다. 그럼 저희 가족들에게 앞으로도 웃음꽃만 있기를 바라며